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오후 9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외부 업무가 있어서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어요.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초보 강의인 만큼 그 정도에서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흔히들 들어보셨던 추세선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진행하는 방향,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가가 횡보를 하면 횡보 추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 시장에서 일단 추세가 결정이 되면 그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횡보 추세든 한번 추세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추세를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강력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평선들을 제가 다 한번 없애볼게요. 이평선 자체도 추세선의 역할을 해요. 추세선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평선도 다 없애고 그물 차트도 전부 다 없앨게요. 그러면 이제 캔들만 딱 남아있죠. 자, 요런 상황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요. 하나만 긋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만 긋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으로 잡는 앞의 고점과 뒤의 고점을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손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간 인프라웨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가상화폐 폴라 빗썸 상장에 따른 투자 수익 지속 부각의 상한가다. 이게 지금 3일 연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시 쭉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9월 16일 날 고점과 이날 9월 29일 고점, 요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되는데, 이 추세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9월 16일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29일 고점과 연결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11월 13일 고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도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확실하게 하락 추세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 선 위에, 직선 위에 가상의 원을, 저는 이걸 당구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상의 당구공을 하나 탁 올려놔요. 그리고 가만 놔두세요. 자, 경사가 졌으니까 공은 둥글어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공은
혼자서 떼굴떼굴 굴러가죠. 자,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럼 이 하락 추세가 끝나려면 이 가상의 당구공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 이벤트가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이 가상의 당구공이 하락을 할 수 없게끔 벽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량은 평상시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가상의 당구공이 하락을 멈췄어요. 이건 당구공 매매 기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멈추는 초기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요. 10월 27일 날 저점과 그리고 여기 11월 17일 또는 11월 19일 이러한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 17일 날 연결해도 마찬가지고요. 11월 19일 연결해도 마찬가지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직선이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행보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경사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9월 16일 날 고점과 그리고 11월 13일 날 고점, 그 다음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전히 이 추세는 하락 추세이지만 10월 27일 날부터 연결된 이 저점과 저점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위에서 하락하는 에너지와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충돌을 하면서 하락 에너지도 감소하고 상승 에너지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 그리고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 에너지는 급속히 감속을 하고 상승 에너지는 갑자기 원군이 나타났죠. 갑자기 밑에서 위로 빵하고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니 하락 에너지는 감소하고 상승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거래량이 이만큼이 아니라 더 많으면 많을수록 위쪽으로, 즉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상한가로 안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락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상승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를 해요. 이때까지는 하락 에너지를 멈출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안 했어요. 즉 하락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작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날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락을 멈추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이렇게 하락 에너지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지금은 서서히 하락이 멈춰가기는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하락이 멈출 수 있다라는 어떠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하면 하락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한 상황, 또는 하락 에너지가 거의 소멸될 수 있는 상황, 바로 이 양봉 대량 거래를 확인하고 이 몸통 안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가 바로
매수의 급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최대한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왜? 하락이 멈추는지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저가에 살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KEC도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KEC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봐봐요. 자, 이게 이제 3월달인데 하락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요. 완전히 그냥 위에서 밑으로 막 소나기가 아니라 무슨 막 한 지름이 한 10cm, 20cm 되는 물줄기가 막 엄청나게 퍼부어요. 그만큼 하락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즉 하락 추세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엄청나게 강한 하락 에너지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락이 멈추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락 에너지와 상승 에너지가 여기에서 부딪혔어요. 자, 하락 에너지가 더 셀지 상승 에너지가 더 셀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은 하락 에너지를 완벽히 멈출 수 있는 어떠한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해서 이 하락 추세 위에 가상의 당구공을 올려놨을 때 하락이 완벽하게 멈추지는 않았어요. 대신 하락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효과는 나타나는 거죠. 자, 하락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날 아직은 하락 에너지가 강하죠. 아직은 하락 에너지가 강한데 이 시점에서 가상의 당구공이 하락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떠밀려가다가 여기에서 탕하고 부딪혔어요. 이 시점에서 이 당구공이 혼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이 양봉과 거래량이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이쯤에서 하락이 멈추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락이 멈추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락이 멈췄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하락을 할 때 조정이 저기 기준이 되는 양봉 하단을 거의 이탈을 안 했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탈을 했어요. 잘 버텨는 줬지만 결국에는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하락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 하락을 멈추는 에너지가 다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하락이 멈추지를 않고 있는 상태예요. 대신 하락이 그렇게 깊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던 이 하락의 에너지들이 어느샌가 이렇게 서서히 이 구간을 제외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저점이 계속 그 근처에서 저점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살짝 이탈하고 딱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 이 구간 여기에서 더 이상 하락을 하고 싶어도 하락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이벤트가 작용을 했죠.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하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강력한 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이 이후에 주가의 방향은 위에서 밑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찍어 누르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할 때 뭐 이렇게 안 쉬고 막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바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또 더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또 더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이러한 계단형 패턴의 상승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패턴이 꼭 이러한 패턴이 나와야지만 상승 추세고 또 이러한 패턴이 나와야 하락 추세다. 이런 답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틀에 얽매여서 보시면 안 되고 시장의 상황, 그 종목에 나온 재료, 또 그 시점에서의 시장 분위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차트의 모양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추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상승 추세, 하나는 행보 추세, 하나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추세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즉 이 하락이 멈추고 최소한 행복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살짝 위로 방향을 꺾었을 때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면은 요렇게 행보하는 구간, 즉 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자리들이 저가의 매수 기회인데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 매우 지루하게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한 기다림이 싫으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상승 초입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또 이러한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잡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최소한 안전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할 때 이 행보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나와요.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행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가장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가격대 근처가 지지가 될 때 그때 들어가게 되면 확률을 저가에서 매수할 확률도 높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세가 행보를 할 때 무조건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세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도 모든 조건이 갖춰주게 되면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안 갖춰지면 하락을 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행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빠져요. 이게 세력들이 급등하기 전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파놓는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보 추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보하는 종목은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돼요. 자,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들은 정말 쉬지도 않고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이냐? 여기 보시면 한번 상승 시작하게 되면 쉬지도 않고 날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잠깐 상승하고 조정받고 잠깐 상승하고 조정받고 잠깐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특정한 패턴이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진행을 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날아가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저가에서 매수를 못하게 되면 탑승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패스를 해야 되겠지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받는 이러한 종목들은 중간에 눌림목 매수 기회는 분명히 와요. 그래서 바닥에서도 좋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눌림목 자리를 잡는 연습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세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락 추세에서 끝나는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 행보 추세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상승 추세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부분들은 초급에서 알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 중급, 고급으로 넘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락 추세, 행보 추세, 상승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에너지, 즉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 이벤트는 그 추세의 방향을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거래량과 그리고 캔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 방향이 꺾이려면 결국 강력한 음봉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야 방향이 꺾이겠죠.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도 방향이 갑자기 위로 꺾이려면 매우 강력한 대량 거래와 강한 장대 양봉이 동반이 돼야 될 것이고, 행보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죠. 행보를 하다가도 방향이 위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대량 거래와 양봉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행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강한 거래량과 음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세는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방향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특히나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세화 아예 보시면은요, 이미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자, 이 하락이 시작된 것을 굳이 내가 이평선을 안 그려봐도요, 여기에서 5일선 하나만 입력해놓고 봐도 딱 답이 나와요. 다른 이평선 안 봐도 돼요. 자, 5일선을 입력했는데 5일선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상승을 하려고 방향을 잡아요. 자, 그러다가 5일선이 꺾이기 시작하죠. 자, 5일선이 꺾일 때 음봉이 나오고 이때 거래량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5일선이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죠. 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 하락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하락해요. 언제까지? 장대 양봉, 대량 거래 발생할 때까지. 그럼 5일선이 하락을 멈추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자, 헬릭 스미스 봐보세요. 5일선만 딱 놓고 보더라도 5일선이 하락 전환하죠.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안 바뀌죠. 자,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또다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더 강력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음봉이 나오니까 계속 하락을 하죠. 자, 그러다가 여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나오면서 하락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죠.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 횡보잖아요. 횡보를 하다가도 여기에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잘 봐보세요. 왜 나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내 종목은 하락을 하는가? 하락 에너지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락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니까 손실이 자꾸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락 에너지가 소멸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하락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증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